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의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종혁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유승분 의원님, 김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께서 녹지, 교통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그 제3보급단 부지개발 사업의 정책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3보급단 부지개발을 정책적으로 대전환한다는 것은 하나는 기부대 양육 방식이 아닌 국방부 특별회계 방식으로 변경하는 문제, 그리고 하나는 시재정 투입 방식으로, 즉 민간 자본 유치가 아니라 시재정 투입 방식으로 하는 두 가지 부분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3보급단 이전 사업은 우리시 요구를 국방부가 수용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현행법상 기부대 양육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즉 국방부 특별회계 방식으로 변경은 국방부의 정책 결정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유 제3법 등 법이 개정되어만 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확고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3보급단 이전을 시재정 투입 방식, 즉 이 민간 자본 유치로 하는 부분을 대전환시켜야 하는 문제는 만약에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 약 1조 원이 예상됩니다. 군부대 이전하는데 6천억 원, 공원 조성하는데 4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1조 예산을 전액 시비로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군부대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최소한의 개발과 최대한의 공원 녹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박 의원님께서는 부평 장고객길 2차 구간 신속 개설 방안을 말씀해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장고객길이 앞으로 제3보급단 이전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중요한 주민 편의를 위한 도로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평 장고객길 2차 구간은 서구 가자동 노인문화센터에서 부평구 제3보급단을 거쳐서 마장로까지 연결되는 구간의 사업으로 총 연장이 1380m고 공사비가 80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3보급단 부대 내부를 관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설을 위해서는 군부대 이전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보급단 이전에 앞서서 장고객길 2차 구간을 임시 개통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부대 측과 실무 협의를 통해서 3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보안 문제 등으로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제3보급단 이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면서 장고객길 2차 구간 개설 공사가 우선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국방부하고 적극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께서 농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옹진자연과 인천 이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옹진자연은 옹진군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로 40개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시에서는 옹진자연의 활성화를 위해 옹진군과 협력하여 시 홈페이지 또 SNS 등을 활용해서 농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이몰의 농수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서 옹진자연 입점업체를 일괄 등록하여 판매 품목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네이버 스토어에 인천관을 신설하고 인천 이몰과 연계하는 등 구매 경로 다각화를 통해서 인천시 농수산물 매출을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인천 이몰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 할인과 후기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 지역 축제와 행사 시에도 옹진자연, 인천 이몰 플랫폼을 홍보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도 함께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도매 시장 농수산물 입점 확대 그리고 전국적인 유통망 확보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말 현재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에 우리시 관내 참여업체는 1개소로 전국 참여업체 1037개 수입에서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온라인 도매 시장 가입 조건이 연간 거래 규모 20억 원 이상인 농축 수협, 영농조합 등 법인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규모 농가가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관계가 있습니다. 생산자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또 필요합니다. 이 역시 지속적인 홍보로 이런 부분을 좀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관내에서 온라인 도매 시장 가입 조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 25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또 간담회도 갖고 온라인 도매 시장의 거래 참여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축 수협 등 생산자 조직에 대해서도 소포장 시설 지원, 찾아가는 컨설팅과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선도 조직을 육성하고 생산지 견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서 전국 단위 유통망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의원님께서 타 지역 온라인 플랫폼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인천시에 적용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군구와 협력하여 인천 농수산물의 소비 확대와 유통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의 강원 곡간이나 충청북도의 온충북, 전남의 남도 장터와 같은 것이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시 홈페이지, 인천 이음,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직거래 장터 확장과 어촌 체험 등 지역 행사 그리고 박람회 참여, 우수 농수산물 판촉 행사를 통해서 인천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상품의 가치와 의미를 담은 장봉 김, 연평 꽃게 육수 팩 등의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서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판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승분 시의원님께서 연수구의 원도심 노후 아파트 정비 필요성을 강조해 주신 것에 공감을 하면서 노후 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노후계획 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라서 연수택지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특별정비 예정구역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이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서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을 통해서 연수구 원도심 노후 아파트의 단계별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도시기능 강화, 자족성 확보, 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원도심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노후계획 도시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원도심 주민의 요구사항 반영과 주민재정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 도시정비법에 따른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입니다. 다만 계획도시와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동일 생활권 여부나 경계 개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수구 원도심 지역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 공급 등 이주 대책과 공공지원 방안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비 방안도 마련해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수구 원도시 및 교통망 확충, 주차난 해소, 보행 환경 개선, 그리고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원도심 교통망 확충 관련 추진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수구를 경유해 운행 중인 철도는 인천 1호선, 수인 분당선이 있습니다. 연수구 원도심 교통망 확충을 위해 송도에서 출발하는 인천발 KTX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GTX B노선의 인천 구간 착공과 추가 정거장 반영, 그리고 제2경인선인 민간 투자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총 18개 노선 211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원도심 아파트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서 노선을 신설하고 경로를 조정하고 차량을 재배치하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암마을과 대건고등학교 간 도로망 확충을 통해서 아암대를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연수구 원도심의 쾌적한 도로 교통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망 확충을 바탕으로 연수구 원도심의 도시재생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구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송도역 삼거리와 한방마을 두 곳에 12와 9비를 5대5로 매칭해서 공영 주차장 256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낮은 주차 수급률로 주차 환경 개선이 시급하여 연수구 연두방문 시 건의된 바 있는 연수동 맛거울길 일원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교회 등과 협력하여 부설 주차장 개방 등 주차 공유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원도심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 보행 환경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사업 계획 수립 후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 앙코마을이나 한방마을과 같은 지역이 행복마을 가꿈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올해는 옥년동 행복마을을 발굴하여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한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아파트 정비를 위해 안전진단 비용 지원, 정비사업 자문단 운영과 통합 심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사업이 신속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구 원도심 중 노후 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진행 중인 기본계획을 통해서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기반시설 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국비 확보, 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시행에 따라서 연수, 택지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계획도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 상향,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특례와 국토교통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과 연계해서 민간 사업 유치 등 성장 기반과 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준비 중인 미래도시 펀드와 우리 시에서 법령에 따라 설치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회계 운영을 통해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천민주화운동 역사의 개선과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존경하는 김대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기념관 건립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인천시는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5.3 민주항쟁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포로 개정이 되어서 민주화운동에 포함이 되어 기념관 건립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기념관 건립 추진 시 계획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관 조성 및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를 인천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옛 시민회관 터를 포함한 9개 후보지가 실시되었습니다. 올해 안으로 민관악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기념관의 목적과 방향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기념관 건립의 타당성 평가, 법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기념관이 건립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 등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념관을 교육, 연구, 시민 참여 기능을 포함하여 설립하는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으로 인천 5.3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로 민주화 인권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기리기 위한 통합 기념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만의 자랑스러운 기념관을 건립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5.3 민주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우리 시의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인천 상륙작전 기념일과 인천 5.3 민주항쟁 기념일 등 총 15개의 기념일을 인천시정 기념일에 담는 인천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조례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국가기념일로 추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혁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유승분 의원님, 김대영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모두가 인천 시민의 행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